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CJ의 2분기 실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할 텐데요. 특히 핵심 자회사죠. 올리브영. 이 올리브영의 성과가 예상치를 아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이 눈에 뜹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J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올리브영이 어떻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는지 또 그 배경은 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올리브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그 전에 잠깐 CJ 전체 그림부터 보면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룹 전체 이익을 합친 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7% 정도의 소폭 줄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었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올리브영의 약진, 이게 아주 두드러진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올리브영 실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2분기 매출이 무려 1조 4,600억 원. 네, 그렇죠. 이게 키움증권 예상치보다도 9%나 높았다고 하니까 이건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하죠. 네, 상당한 서프라이즈죠. 성장률도 대단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하고 비교해도 18%나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작년보다 잘한 수준이 아니라 분기 기준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1조 2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1%나 급증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죠. 핵심 동력이요? 네, 바로 인바운드, 즉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요. 네, 마치 K-뷰티 쇼핑의 성지처럼 여겨지면서 단순히 관광객 수가 느는 것 이상으로 목적 구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 매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2분기 인바운드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3천억. 네, 직전 분기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50%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분기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가 작년 동기 대비 15% 늘었고요. 중국인 입국자는 17% 증가했는데 올리브영의 인바운드 매출은 무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와, 전체 관광객 증가율보다 훨씬 높네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와서가 아니라 오는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에서 훨씬 더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올리브영이 이 관광객 증가의 수혜를 아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아하. 네. 덕분에 전체 매출에서 인바운드 비중이 이제 거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20%면 정말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밝은데요. 특히 올해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정책. 이게 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맞아요. 그 소식이 있었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핵심 고객층인 중국 관광객이 더 늘어날 테니까 3분기부터는 올리브영 성장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리브영의 강력한 성장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CJ 전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쪽으로 꼽히는 푸드빌 상황은 어떤가요? 해외 사업 계속 확장 중이죠? 네, 푸드빌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베이커리 매장이 164개로 전 분기보다 9개 늘었고요. 아, 매장도 늘었군요. 네, 매출도 작년보다는 9%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 짓고 있잖아요. 이런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단기적인 수익성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투자가 좀 많았군요. 네, 하지만 연말에 이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처음에 CJ 전체 영업이익은 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올리브영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전체 이익이 준 건 다른 자회사들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로 E&M, CGV, 또 프레시웨이 같은 주요 상장 자회사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아, 콘텐츠 흥행이나 아니면 관객 수 회복이 아직 좀 더딘 부분도 있고요. 또 원가 부담 같은 요인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올리브영의 강력한 실적이 이런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해주면서 CJ그룹 전체의 성장 모멘텀 자체는 지켜내고 있다. 이 점입니다. 그럼 이번 실적을 분석한 기움증권의 최종 평가는 어떤가요? 박상준 애널리스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는 이 긍정적인 변수가 더해지면서 CJ 전사의 성장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 역시 그 비자 정책이 크군요. 네, 결국은 이 올리브영의 독보적인 성장세가 CJ의 기업 가치를 꾸준히 높여줄 거라는 그런 전망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의견도 나왔죠. 목표 주가라던가. 아, 네. 키움증권은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CJ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올렸습니다.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0만 원이요? 네, 투자 의견은 계속 buy, 즉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CJ 실적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올리브영이었습니다. 그쵸? 네, 명확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효과와 또 비자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당분간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CJ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올리브영의 이 눈부신 성장이 현재 인바운드 관광객, 특히 특정 국가,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외부 요인 외에 올리브영이 좀 더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더 강화해야 할지, 혹은 또 대비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